자, 박시영의 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두 분은 누군지 소개해 네, 주시겠습니까? 좀 소개를 간단히 좀 드리고 각자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이남재 후보는 천정배 지역, 광주 서구을인가요? 서구울입니다. 서구을. 근데 이 지역도 양양자, 삼성전자 상무 출신의 양양자 후보가 도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 양양자 이남재 재밌을 것 같다. 이게 이제 광주에서 여론이고 그래서 가장 재미있는 당내 경선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광주에서는 예측을 합니다. 오늘은 이남재 후보를 한번 모시고 이분은 또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그리고 소개하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이남재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남재입니다. 오늘 이제 본인들이 이제 나는 누구인지 한번 한 2, 3분 정도 소개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 아시죠? 전라도 광주. 우리 민주당의 상징적인 곳인데요. 특히 서구을은 광주에서도 더 이렇게 아픈 곳입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의당 바람에 광주가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서구을은 그 직전에 한 번 또 무너졌습니다. 뭐 야권 통합 지역이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그 당시에 뭐 민노당인가요? 이렇게 민노당이 이렇게 통합 지역을 내주고 나서 민주당의 근간이 굉장히 흔들리는 지역이고 혹시 뭐 박근혜 대통령이 또 소환되는데 최측근이었던 이정현 의원 아시죠? 그분이 거기에서 광주에서는 거의 불가사의한 40%의 득표를 한. 거기 고등학교 선배잖아요. 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김남국도 여기 고등학교예요. 살레시오. 참 김남국은 후배, 이정현 씨는 선배. 뭐 아까 서울에서 이야기한 정양석 씨도 선배. 제가 광주 살레조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살레조 출신들이 미션 스쿨인데 정치를 하는 분들이 많네요. 저도 이제 방송을 광주에서 한 3년 정도 진행했거든요. CBS의 간판 프로가 김현정 씨가 있고 전영의 정관용 씨 있잖아요. 저는 광주에서 매일 5시부터 6시까지 CBS 시사 매거진을 거의 한 2년 반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런데 또 떨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만만치 않아요. KBC, 그 SBS죠. 광주에는 KBC라고 하는데 거기에 유일한 시사 프로 따따부따라는 프로도 제가 이름이 재밌죠. 그 프로도 제가 한 2년 반 이상 진행하고 광주에서는 지역 현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고요. 방송을 하기 직전에는 요즘 가장 핫한 이낙연 총리, 그러니까 전남도지사 시절에 제가 초대 정무특보를 했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시구나. 제가 그 인연으로 이낙연 지사가 빨리 총선에 출마해서 제 사무실 와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재입니다. 자, 이남재 후보한테 여쭤볼게요. 네. 왜 총선에 출마하십니까? 사실은 정치 일선에 직접 뛰어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꾸고 싶었던 세상이 있었습니다. 바꾸고 싶었던 세상이 있었고 그 세상은 뭐 그런 거죠. 우리 사회가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기득권이 너무 굳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적 약자들이 꼭 국가로부터 꼭 이렇게 시해받는 듯한 꼭 그런 세상은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 스스로도 당당하고 존중받는 세상, 그런 세상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약자가 국가로부터 뭔가 이렇게 혜택을 받아서 감사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당연하고 그들 스스로도 잘 살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하고 떳떳할 수 있는 사회, 그냥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저기 학교 다닐 때는 운동권 출신이에요. 여기도. 서강대 정학과. 근데 뭐 네. 제가 이제 80년대 그 다들 마찬가지죠. 80년대, 90년대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젊은이들 운동권 아닌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저는 이제 광주에서 어릴 때 이렇게 쭉 보냈었는데요. 80년이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그 전남도청이 진압되던 그 순간. 저희 집 앞이 큰 대로변이었는데 그 탱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새벽에 이렇게 제가 지켜봐야 했어요. 그리고 2층 자그마한 2층 집이었는데 너무 굉음이 울려서 올라갔더니 전남도청에 그 영화에서 나온 듯한 그 기관총 막 이렇게 난사되는 게 저게 뭐지? 중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목격해야만 했어요. 제가 그 진실을 깨닫는 데는 한참 걸렸지만 제가 그때 목격했던 거.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 따라서 전남 도청 앞에 이렇게 갔더니 그냥 목관에 이렇게 시신들이 다 널려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그 진실을 아시면서도 저한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이해하고 이게 정말 어떤 사건이었는지 깨닫게 된 건 이제 고등학교 가서 깨닫게 되었죠. 가서 깨닫게 되었는데 그걸 아는 순간부터는 그냥 세상에 그냥 젖어서 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학에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누구나 경험했듯이 뭐 돌멩이를 들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근데 그 서구는 어떤 동네고 어떤 서구 만들고 싶습니까? 광주 서구는 뭐 광주 혹시 와 보셨어요? 네. 많이 광주에 와봤죠. 이제 광주에 보면 뭐 상무, 뭐 치평동, 시청 앞에 거기가 서구거든요. 이제 서구가 되게 광주의 중심이어서 서구 갑을 이렇게 나뉘는데 을은 광주에서 가장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호수도 있고 산도 있고 뭐 굉장히 인프라도 좋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정치만 없어요. 그냥 지금도 제가 느끼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현역으로 이렇게 출마한 구의원, 시의원, 뭐 구청장 이런 국회의원 후보들이 본인의 정치를 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기반이 너무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토호 세력과 연계하지 않으면 자기의 정치를 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광주에서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일반 조사를 하면 60%, 65% 정도 나오죠. 그런데 어느 당을 지지할 거냐 이렇게 물으면 거의 80% 육박할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출마한 그 지역만 평균보다 한 10% 정도 낮아요. 그만큼 좀 민주당에 대한 그 실망감, 이런 배타감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 곳이어서 제가 일부러 도전했습니다. 이곳부터 바꾸면 광주 정치가 바뀔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컨설팅하면서 후보들 찾아오면 세 가지를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인의 자질이 있는 요소를 저는 나름대로 세 가지를 보는데 옛날에 우리 남영희 후보 출판기념회 갈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배짱과 용기가 있느냐.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냐. 공동체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냐. 세 번째는 문제 제기형 인간보다는 정치인보다는 이제는 문제 해결형 인간이 필요하다. 정치인이.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세 가지 조건을 두 분은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좀 갖추고 있다. 해서 이제 이 자리에 좀 모신 거고요. 천정배에 대한 민심은 어때요? 광주에서? 이번에 서구에서? 한 번 더 하시면 7선이십니다. 아, 7선이면 4, 7은 28. 4, 7은 28. 대단하시죠. 근데 이제 주로 그는 수도권 만산이라든지 이런 안산에서 곳에서 하셨고 이번에 이제 광주에서 하시면 광주에서 3번 하시는 거죠. 3번 하시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요즘 뭐 천정배 의원에 대해서 혹시 뭐 이렇게 잘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저 기억나죠? 그렇지. 공수처 이런 그렇죠. 거 반대했던. 그렇죠. 예. 그럼 제가 뭐라고 표현하기 전에 그런 정서가 바닥에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7번 또 나오신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도전하시는 것 제가 같아요. 이제 저희는 여론조사 워낙 많이 하니까 쭉 보고 있는데 광주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천정배라는 게 그 인물에 대한 존재감이 세잖아요, 사실. 중앙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야, 천정배 센 거 아니야? 뭐 김경진도 있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광주에서 한 뭐 여론조사 한 2번 정도 있었는데요. 뭐 이렇게 지지도, 뭐 인지도 조사, 인지도 조사를 하게 되면 7번 한 그분이나 저랑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도 조사가.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지지하지 않는 거죠. 광주가 이번에 좋은 기회를 맞았어요. 뭐 광주의 정치인들 혹시 박주선 의원 아세요? 네. 뭐 장병완, 뭐 김동철, 권은희 뭐 권은희. 그 광주는 치열하게 그 광주의 삶을 이해하고 광주를 고민하고 광주를 대변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탄생하지 못했어요. 쪽팔리죠, 사실. 네. 오히려 서울에서 이렇게 아까 우리 박시영 대표 이야기하셨는데 잘 나가던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마지막 봉사한다고 내려왔지만 결국 뭐 그냥 연장 프로그램이죠. 그런 분들이 쭉 정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 광주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시민들은 깨어있지만 정치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내걸었던 슬로건 뭡니까? 호랑이 한 마리 키워봅시다. 제가 이런 구호를 내걸었거든요. 그래서 제 사무실 앞에 호랑이 한 마리도 탁 걸어놓고 제 사진도 제일 호랑이 닮은 걸로 이렇게 걸어놨는데 사실
저희 이제 참모들이 많이 논의를 했어요. 뭐 참모라기보다 후배들이 그런 의견을 냈는데 처음에 너무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는데 투표를 했어요. 8명이 했는데 이제 7대1로 저만 반대하고 다 찬성하는 걸로. 그런데 그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들을 만나면 호랭이 왔네? 이게 그 후보의 공약이나 뭐 경력이나 이런 걸 쉽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 탑 슬로건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근데 해요. 호랭이하고 그러면 출마 선언에 네. 호랑이 정치, 그럼 반대 개념이 뭔가 광주 정치를 이렇게 규정한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대척점이 뭐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아, 뭐 양지만 찾아다니는 뭐라 그래요? 그런 정치였다. 그런 정치. 어. 이렇게 그런 정치였는데 제가 생각하는 호랑이는 그래요. 무서운 호랑이가 아니라 약자를 지켜주는 그런 따뜻한 호랑이. 그리고 기득권을 하고 싸우는 그런 호랑이. 기아 타이거즈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광주 솔직히 그렇습니다. 광주는 태태 타이거스, 기아 타이거스의 고장이잖아요. 솔직히 그 생각도 했습니다. 그 따따부타가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네, 그랬는데 네, 네. 그 아까 2년인가 3년 뭐 이렇게 2년 진행하면서 반 이상 했죠. 네. 상당히 그 효과를 보나요? 굉장히 큰 효과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맞는 시사 프로가 많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뭐 썰전을 보거나 뭐 TV 조세 나오는 뭐 이렇게 서울 중앙 프로를 보고 중앙의 이슈에 접하다가 제가 광주에서 진행했던 따따부따라는 프로는 광주 전남의 현안을 가지고 저희가 썰전의 흉내를 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광주 시민들, 그 전남 도민들께서 본인이 고민했던 그 주제에 대해서 뭔가 같이 고민해주고 해답도 이야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해주신 KBC에서는 시청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자, 양양자 후보는 어떤 사람이고 지역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뭐 평가를 어떻게 뭐 받는다 이건 제가 좀 말씀드리긴 그렇고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 지난번 총선에 한번 민주당 후보로 나오셨고 잘 모르시게 광주시장 후보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최고위원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많이 알려진 거죠. 많이 알려진 거고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또 거기에 또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알려진 것에 비해서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뭐 거기에 또 뭐 제가 해볼 수 있는 뭐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양양자 대비 본인의 강점 요인은 뭐예요? 제가 또 5.18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뭐 대학원을 나왔는데 석사학위 논문이 광주 민주화 항쟁과 지역 갈등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93년도. 뭐 사실 지금 읽어보면 형편없는 논문이지만 제가 그거 하나 자부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는 이름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원래 이제 공식적인 명칭이 광주 민주화 운동인데 네. 사실 민중항쟁이 더 적절한 제가 표현 아닙니까? 그 논문을 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뭐 대학원은 이렇게 그 학기별로 이렇게 논문 심사를 받는데 2번 떨어지고 이제 3번째 만에 우리 교수님들이 나가라. 너는 더 이상 뭐 그만큼 제가 광주 출신이기도 했지만 이 80년대 겪었던 그 어떤 삶에 대해서 뭔가 기록으로 꼭 남기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제 이 책상 서재에 꼭 한 켠에 이렇게 귀중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랑 경쟁하는 그분은 삼성전자 임원을 하셨죠. 삼성전자 임원을 하셨는데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임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신화긴 하지만 그 신화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정치는 신화가 된 사람을 우리가 스카우트 할 수는 있지만 신화가 되지 못한 사람을 뒤를 돌아다 볼 수 있는 그게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는 그분보다 조금 더 진정성 갖고 삶을 대하고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편이다. 호남에서 지난번에 한번 안철수 몰빵 해줬잖아요. 안철수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민주당에 있었으면서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갔잖아요. 전 사실 이해를 별로 못했어요. 이해를 잘 못. 아니 안철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일까? 근데 거기엔 약간 좀 환상이 끼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민주당이 이 광주라고 하는 도시에 광주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약간 전횡이 있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광주는 누구라도 심으면 다 당선이 된다. 계속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주 시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후보들을 계속 이렇게 낙하산식으로 꼽았던 거죠. 광주에서 자라고 광주에서 성장하고 광주를 이해하고 광주를 아파하는 후보가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다음에 당대표한테 잘 보이고 그리고 뭐 경력이 화려하고 이런 사람들이 광주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그 지역구를 장악했거든요. 이런데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도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그 역으로 그냥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나. 지금은 어때요? 안철수?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40% 되나요? 예. 40%의 반은 광주 전남에서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는데 제가 목욕탕에서 깜짝 놀랐는데 뭐 70, 60대는 그 어른들 선배들이 공수처법 통과했다고 환호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검찰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큰 기득권인지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을 확인한 거잖아요. 조국을 지키자 이게 이제 호남의 여론이었죠. 네. 그래서 광주는 이번에 민주당 후보를 저희가 경선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잘 뽑으면 내년 총선에서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몇 석 예상합니까 광주? 광주 전남 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현재 지지율은 인지도에 지나지 않는다. 광주 전남의 후보가 민주당의 올바른 경선 룰에 따라서 뽑히면 이게 광주는 그런 얘기합니다. 8석이잖아요. 네. 8석이 아니라 한 개 선거구다. 바람이 불면 꼭 바뀐다. 그러네요. 이게 이제 진짜. 광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지난번에 겁니다. 그 소위 이야기하면 지금 광주시장이 됐던 이용섭 시장이 투표 전날까지 그 여론조사를 하면 65대 35로 권은희 의원을 앞섰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했더니 지더라고요. 그렇네요. 이게 광주는 거의 한 지역구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정치인 참 존경했다라고 할 만한 분 어떤 분이 있을까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 민주당 출신은 아니고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노회찬.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뭐 많은 존경하는 뭐 정치인들이 계시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물론 뭐 존경하지만 우연히 그 노회찬 대표 2012년도인가요? 진보정당 당대표 수락 연설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6411번 네. 버스를 기억하시나요? 그분들의 이름은 있지만 아주머니로 불립니다. 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그분들이 우리를 찾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렇게 정치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울부짖었던 그 연설이 지금도 이렇게 떠오릅니다. 뭐 돌아가셔도 그렇지만 정치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정치하는 멋있네요. 겁니다. 예. 마지막 질문. 우리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마지막 발언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남자였냐? 왜 남영이어야 하는지. 저부터 할까요? 예, 먼저 하시죠. 이제 10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이 가장 어려울 때도 있었고요. 뭐 저희가 집권을 해도 어렵잖아요. 치열한 현장에서 바닥에서부터 빡빡 기었습니다. 그렇게 정치를 시작하고 배웠고요. 저랑 같이 정치를 했던 분들 중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기동민 의원, 뭐 이철희 의원, 강훈식 의원 이런 분들 우리 여기 뭐 박시영 대표도 그 청와대 계시면서 함께 그 동고동락했던 그 시절 그렇게 좀 처절하게 치열하게 배고프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정치를 기득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런 뭐 꼭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냥 기득권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그 배웠던 그 마음 자세를 제가 정치 일선에서 이제 한번 실현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생각합니다. 정치를 권력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의원이라는 자리를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